ZMF X56S 임펄스 건담은 새로운 건담의 부활을 상징하는 기체가 될 뻔했던 기체입니다. 임펄스는 기동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서 활약한 기체입니다. 자프트가 개발한 세컨드 스테이지의 기체로 포스 실루엣, 소드 실루엣, 블라스트 실루엣의 세 가지 장비를 활용, 여러 전황에 대응한다는 스트라이크 건담의 컨셉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죠. 코즈믹 에러 71년 제2차 야킨2의 공방전이 끝난 후 자프트와 지구연합은 유니우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미라주 콜로이드, 핵의 탑재를 금지하고 모빌스의 보유 대수도 제한했죠. 자프트는 언젠가 연합이 이 조약을 깨고 다시 침공할 것이라고 믿고 군비 증강을 서두릅니다. 뉴트론 제모 캔슬러 사용도 중지되었기 때문에 프리덤처럼 핵 엔진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나 모를까 싶어 데이터선 개발은 계속 진행했는데 이를 라크스 일행이 훔쳐내어 개량한 것이 바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 하지만 이는 만약을 위한 보험이었을 뿐 통상병기는 조약에 따라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종래 배터리 방식을 채택한 기체들이 생산되었고 또한 모빌수에 보유될 수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범용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이 뉴 밀레니엄 시리즈라고 불리는 신형 양산형 기체들이죠. 첫 제시 양산기는 자프트판 스트라이커 시스템인 장비 교환 시스템, 위저드 시스템을 도입한 기체인 자쿠 워리어였습니다. 자프트는 자쿠 워리어의 테스트 결과,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고성능을 발휘하는 기체 개발을 진행하죠. 그중 하나가 임펄스 건담입니다. 임펄스는 코어 스플렌더, 체스트 플라이어, 레그 플라이어의 3기가 합체한 형식으로 분리한 채로 출격하기 때문에 파일럿은 이 기체의 출격 시 건담 발진이 아니라 신야스카 코어 스플렌더 이키마스! 라고 외칩니다. 기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빅토리 건담과 비슷하며 이에 대한 오마주도 많지만 체스트 플라이의 포즈가 포즈인지라 국내에서는 한푼 줍쇼 건담으로도 유명합니다. 김성모 씨의 만화 장면이 뜬 이후로는 이후에 추진력 건담이란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구조를 취한 이유는 바로 조약 때문이었죠. 유니우스 조약은 모빌수의 보유 대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파츠는 모빌수가 아니라 전투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만들어보니 이외로 단가가 높아서 양산은 어려웠습니다. 대신 이외의 이득을 얻었죠. 주로 싸우게 될 누군가 씨는 절대 콕핏을 노리지 않고 무장이나 카메라만 노리는데 보통 이러면 평범한 모빌수는 전투 불능이 되지만 이 기체는 파츠만 갈아치우면 얼마든지 다시 싸울 수 있죠. 핵 엔진을 쓸 수 없는 반면 에너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듀트리온 빔 송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듀트리온 빔 송전 시스템은 모함으로부터 특별한 입자인 듀트리온 빔을 송전받으면 에너지가 충전되죠. 또한 자쿠 워리어의 위저드 환장 시스템을 개량한 실루엣 환장 시스템도 특징입니다. 실루엣 환장 시스템에는 고기동 전투를 위한 포스 실루엣, 접근전 및 대함전을 위한 소드 실루엣, 포격전 전용인 블라스터 실루엣의 3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자쿠 워리어의 경우 반드시 전함 내에서만 환장이 가능하지만 실루엣 시스템은 실루엣 플라이어란 무인기가 각 실루엣을 견인하므로 전투 중에도 환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임펄스는 단체로서의 성능에 제약이 많습니다. 합체의 중추인 코어 스플렌더 그리고 모함인 미네르바가 있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통칭 임펄스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임펄스의 기동 화면에서 건담의 의미는 무제한 네트워크 구동세대의 강제 모듈 병장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이런 실루엣 시스템을 채용한 이유는 앞서 말한 모빌수의 보유 대수 제한 때문이죠. 다만 이 설정은 초창기에 나온 서적에는 있는데 나중에 나온 프라모델의 설명서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신야스카 임펄스 이키마스! 장갑은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개량한 VPS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사용하였습니다. 페이지 시프트 장갑은 전류를 계속 흘려넣으면 방어력은 높아지지만 기동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며 BPS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량된 것이죠. 장비, 현황에 따라 에너지 배분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방어력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즉, 안 맞을 것 같은 상황이면 굳이 장갑의 에너지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코어 스플렌더는 BPS 장갑이 아니므로 내구성이 약하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발칸폴 장비하고 있으며 양 허리에는 폴딩 레이저 대장갑 나이퍼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실체 검이므로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빔 라이플은 프리덤과 저스티스의 루프스를 개량한 고에너지 빔 라이플, 실드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크기를 바꿀 수 있죠.
포스 실루엣은 뛰어난 비행 능력이 장점입니다. 스트라이커와 달리 임펄스는 전 기체가 호버링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포스 실루엣의 기동성은 프리덤급으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단 추가 무장은 바주라 빔사벨 하나뿐입니다. 소드 실루엣은 작중 처음에 사용된 것으로 근접 전용 병장인 엑스칼리버 대함도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이도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을 연결시켜 엄비덱스트러스 폼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연출로 볼 때는 날에만 빔이 생기는 듯 하지만 34화에서 프리덤을 꿰뚫을 때 날 끝에서 빔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빔 부메랑은 작중에선 던져서 사용하지만 건프를 보면 둘을 합쳐서 실제 병기처럼 쓰기도 합니다. 블라스터 실루엣은 대함, 대요새 공격이 목적인 장비입니다. 켈베러스 고에너지 장사성 빔포는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죠. 극중에선 다이다로스 요새를 파괴한 데 씁니다. 또한 등에는 4연장 미사일 런처, 어깨에는 델류지 초고속 레일폴 장비하고 있지요. 원거리 전도 충실하지만 근접전도 상정하고 있어 데파이언트 빔 자벨린이 켈베러스의 포신 내부에 삽입되어 있지요. 극중에선 어비스를 격파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원래 설계 구상으로는 강습전을 위한 카오스 실루엣, 수중전을 위한 어비스 실루엣, 사막, 산악전을 위한 가이아 실루엣이 기획되어 있었으나 당시 기술로는 바다, 산악에서의 환장은 기체에 무리가 갈 수 있게 취소되고 이 실루엣들은 별개의 기체로 개발됩니다. 그것이 카오스, 어비스, 그리고 가이아죠. 하지만 이 기체들은 전부 강탈당하고 자프트는 임펄스를 운영하면서 관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약점이라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실루엣 환장을 포기하고 모두 다 몰아넣은 기체인 데스티니 임펄스를 제작하죠. インパルスの力見せてやれよ。 기동윤사 건담 시드가 퍼스트 건담의 오마주라면 시드 데스티니는 제타 건담의 오마주라고 합니다. 세 개의 건담이 강탈당하는 도입부를 그대로 따왔다고 하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신은 오노고로에서 가족을 잃고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マユ、俺、守るって言ったのに。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시련은 보통 시련이 아니었죠. 그가 아스란과 이자크에게 고전하는 장면, 야키인 두엘을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에게 고전하는 장면은 그가 넘어야 할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해주죠. 이런 상황인데 분노로만 밀어붙이니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落ちるのか。うわー。 하지만 루나 마리아, 레이와 교류하면서 분노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사선을 몇 번이나 극복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갑니다. 시드 데스티니는 시드 팬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개연성에 말이 많은 작품이지만 34와 악몽은 정말 완벽하게 구성된 에피소드죠. 야키인 투를 헤쳐나간 역전의 용사들에게 밀리기만 하던 신은 수차례 전투를 겪으면서 역전의 용사를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때 동료들과 유대가 빛을 발하죠. フリーダムは確かに動きが速い。射撃も正確だ。だがあの機体は絶対にコクピットを狙わない。撃ってくるのは決まって武装かメインカメラだ。そこにインパルスの勝機がある。 레이는 키라의 전투 패턴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고 신은 레이의 조언을 활용하여 키라를 궁지에 몰아붙입니다. 이 기체 활용법을 정말 잘 살린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코어 스플렌더 기관포는 PS 장갑을 단 모빌슈에게는 안 먹히므로 사실상 무용지물이지만 신은 체스트 플레이어를 사출한 후 이를 폭파한 데 사용합니다. 작품의 설정을 잘 활용한 멋진 연출이었죠. 그리고 신은 계속 몰아붙여 결국 승리를 얻어내죠. 불리한 상황이 있어도 인간의 의지의 힘, 유대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활약은 여기까지였죠. 이로 커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인기가 없었거든요. 結局俺は誰も守ってやれなかった。無駄だった。 85년 건프라 부문 체를 원했던 반다이. 하지만 그만한 거대 붐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죠. 심지어 토미노 감독을 다시 불러와도 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시도가 썰라이즈와 반다이를 구원했죠. 어린 시청자를 위해 만든 시드가 제대로 먹혔고 반다이는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에 반다이는 서둘러 후속작 기획을 지시하고 후속작인 시드 데스티니의 방영과 더불어 임펄스의 프라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만 당시 제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매장에서 팔던 가격은 3개 합쳐 소비세 제외 100엔, 무려 93% 세일. 하지만 누구도 집어가지 않아서 산처럼 쌓여 있었죠. 품질, 디테일, 모든 것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작품을 기획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다이 허락까지 다 맡아야 하는 비즈니스인데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1년 약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으니 이는 예견된 결과였죠.
오죽 반응이 안 좋았으면 60분의 1 포스 임펄스 건담도 80% 세일하여 1000엔에 팔렸고 소드팩 블래스트 팩은 발매조차 안 됐죠. 스트라이크가 전 종류 다 나온 거 생각하면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60분의 1 외에는 품질이 다 안 좋았고 이 시기에 발매된 MG 프리덤 그리고 제타 건담 극장판에 밀려 빛을 못 봤죠. 그런데 이게 한으로 남은 것인지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후기 시드 기체들은 함정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날개가 약해서 내구성이 형편없다던가, 데스티니는 RG보다 HG의 품질이 훨씬 좋은 시기죠. 그런데 임펄스는 2004년 이전에 나온 건 다 문제가 있지만 2008년 마스터 그레이드 이후에 나온 가도키아지메의 리파인이 가진 제품들은 품질이 전부 훌륭합니다. 심지어 MG, HG, RG가 저마다의 개성이 강해서 뭘 골라도 문제가 없죠. MG 늘씬하고 샤프하며 HC는 당대 최고의 HG라 불릴 정도의 높은 완성도, 그리고 RG는 애니메이션을 충실히 재현하는 등 어느 품목도 버릴 게 없죠. 전부 다 사도 될 정도로 높은 품질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죠. 하는 반다이가 키라를 등단시키는 강수를 두는 바람에 인기에서 밀려서 정말 인기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로 활용 못한 블러스트 임펄스가 한정으로만 나와서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참고로 2004년 시드 데스티니가 한참 방영될 때 MG로 프리덤 건담이 나오는 바람에 세컨드 스테이지의 프라모델들은 다 묻혀버리고 말았죠. 이른바 반다이의 진정한 팀킬이죠. あんたは一体何なんだ! 제타 건담 작업 중에 토미노 감독은 아무로에게 전용 건담을 태워라 라는 스폰서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토미노 감독은 아무로가 건담을 타면 카미오는 묻힌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DJ에 태운 것이죠. DJ는 릭디아스를 개조한 기체이고 릭디아스의 원래 이름은 감마 건담이라고 합니다. 즉 해석에 따라서 DJ는 커스텀한 전용 건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스폰서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누가 제타 건담 오머즈 아니랄까봐 스폰서는 키라에게 새로운 건담을 태우게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이 워낙 인기가 없었기에 신이 키라에게 묻히는 건 별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키라는 정말 강력한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후반을 다 잡아먹게 되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이후 행보가 좀 아쉽습니다. 신이 성격적으로 정이 가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는 나름 훌륭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완전히 묻히고 말았거든요. くそなんでこんな! 그리고 이를 야기한 기체가 바로 인기 없는 임펄스 건담인지라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성우들에겐 꼭 나쁘게 작용한 건 아니죠. 이 작품에서의 인연으로 신 아스카의 성우인 스즈무라 케니치와 루나 마리아호크의 성우인 사카모토 마야는 2011년에 결혼했거든요. 둘 다 임펄스의 파일럿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行くぞルナ! 了解シン。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